4대강 사업이 다음 달 완공됩니다. 건설사들은 강바닥 모래를 퍼내고 또 보를 쌓는 비용으로 정부에서 8조 6천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8조 원) 넘게 썼으니만큼 여기서 일한 건설 역군들의 살림살이도 좀 나아졌을까요? 아침 6시, 4대강 공사 일을 하는 조주각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현장이 7시부터 시작인데 보면은 보통 한 6시 한 반쯤 현장에 도착해도 막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죠. 아침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거의 굶죠. 배변 어디 있습니까? 이 채석장에서 캐낸 골재를 낙동강 현장까지 실어 나르는 것이 조주각 씨의 일입니다. 트럭은 10달 전 8천만 원 빚을 내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이제 2천만 원 이제 대출을 이제 신용 대출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또 3천만 원 정도 또 내는 부분이고. 5천만 원을 그럼 전부 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한 달에 53만 원씩 물어야 하는데 그만큼 벌이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오늘 하루 그러면 얼마 뭐 일당으로 그럼 버시는 건가요? 52에서 한 54만 원 정도. 그게 다 본인이 받는 돈이에요? 꽤 많은 돈인데. 기름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들어가는 기름값. 제 돈으로 기름을 넣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마 뛰어보면 알겠지만은 기름값이 근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차가 덩치가 크고 험한 길을 달리다 보니 수리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6월 달이라고 하는데 6월 20일 날 스프링 교체하는데 이거 160만 원이고 이것도 7월 말에 이제 사축 다 해야 이제 저거만 해도 한 2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뭐 엔진 오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 달에 평균 150에서 200은 그냥 나왔더라고요. 채석장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낙동강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채석장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하루 4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4번 전부 그럼 몇 킬로수로 몇 킬로나 지금 오늘 계신 건지? 예. 지금 뭐 확인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520km네요. 오늘 하루 520km 뛴 거예요? 예. 그럼 서울, 부산 왔다 한 번 간 거리네요. 거의 매일 한 400에서 500km는 거의 매일 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하면은. 저녁 6시. 집에 가기 전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어둬야 합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참, 이거 끊어드릴게요. 예, 끊어. 40만 5,022원. 오늘 하루 쓴 기름값입니다. 오우. 오늘 답 없네요. 오늘 일당 52만 원에서 기름값과 하루치 보험료와 이자, 또 하루 평균 6만 원 정도 들어가는 수리비를 빼면 4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 120만 원 벌이도 안 됩니다. 트럭의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뭐 10년 이상 하고 이제 애들도 커 나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깝깝하니까 이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인데도 잡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저도 제가 지금 이 일을 하지만은 솔직하게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미쳤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들여 건설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그 공정 하나하나마다 이 표준 품셈이라는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를 하루 빌리는데 그 비용이 얼마가 든다. 또 콘크리트나 철근 1톤을 타설하는 데는 얼마가 든다 등을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바로 이 정부가 정해놓은 표준 품셈에 그 기초를 두고 산정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이 덤프트럭 하루에 일당을 52만 원 받는다고 했죠. 정부가 정해놓은 이 표준 품셈에서는 그러면 얼마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시간당 덤프트럭 임대하는 비용이 25,279원. 1시간 운행하는 데 필요한 기름과 재료비 57,005원. 1시간 노무비는 28,882원. 이렇게 해서 1시간에 약 10만 3천 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면 품셈 기준으론 약 103만 원의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굴삭기의 경우 품셈 기준으론 하루 10시간 일당이 86만 8천 원가량 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54만 원 정도입니다. 철근 작업도 철근 1톤을 조립하는데 인건비만 25만 원 정도를 품셈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일당은 12만 원에 불과합니다. 적정한 그 건설 시세로서 품셈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다른 어떤 재료비든 다른 항목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면서 그 비용을 다 노임해서 빼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건설 일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품셈을 전혀 그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품셈을 정해놓긴 했지만 정부와 건설사 간에 입찰할 때 전체 공사비를 산정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표준 품셈에 쓰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값들은 정부가 그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예정 가격이라는 것을 잡는 데 쓰이고요. 실제 입찰 과정을 통해서 그 기능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다한다는 게 무슨 그 이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지키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다는? 네, 맞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다 보니 공사비는 품셈 기준으로 받아내지만 노무비로 실제 지급되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적게 지급된 노무비는 모두 건설사들이 챙겼습니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에서 1조 5천억 원의 추가 이윤을 취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그 계약된 항목된 약정 이윤보다 초과해서 이윤을 가져가면 제가 봤을 땐 그것은 부당이득이거든요. 써야 될 돈 안 쓰고 거기서 이윤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발주처가 세금으로 들어왔던 게 과다됐으니까 그것도 부당이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환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품셈보다 이득을 보는 공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공정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품절매는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가지의 공정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정에서는 이익을 보고 보통은 토사를 운반하는 공정에서는 적자를 보고 해서 상생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에서 손해를 받는지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공사비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됐고 또 수주받은 건설사들이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지 공개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여졌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오히려 그 금액이 사용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 아닌 건설사 입장을 대변하면서 영업 비밀이다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공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사들 대변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지난달 취재팀은 건설사들이 장부상으로 노무비를 품셈대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여기 건수철한테 덤프트럭 기사 최모 씨가 건설사에 끊어준 세금 계산서입니다. 한 달 일한 비용을 3,200만 원 넘게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한 달 일한 금액이 3,200만 원인 거예요? 많이 안 했지요. 한 달 내가 이만큼 될 수가 없지요. 당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건설사가 3,200여만 원을 입금시켰지만 이 돈은 모두 건설사가 지정한 브로커에게 다시 송금됐습니다. 그리고 1,068원만 다시 입금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지 좀 궁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궁금했지요. 우리 물어보긴 했는데 뭐 욕하면서 우리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됐다 이래. 해당 건설사를 찾았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처음 한 달만 조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내가 이제 지금 좀 부차는 있어요. 부차는 있는데 첫 달만 이제 좀 다음 달부터는 그가 다 내가 그래. 건설 근로자들의 노임을 관리해주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트럭 기사들의 지난해 수입액입니다. 2억 4,400여만 원, 3억 3,100만 원이 넘습니다. 2억 9,400만 원, 2억 9,400만 원은 그럼 이거는 실제로 저렇게 매출을 올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다음 일을 받기 위해서. 이 때문에 고액 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배 이상이 더 나오죠. 종합소득세 기장료부터 해가지고 의료보험료, 기타 국민연금 이거 전부 다 엄청나게 세죠. 그런데도 방법이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우리 했는 것만 끊으면 우리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일하러 가보니까 더 좀 더 끊어야 되고.